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 채택만 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추가 중대 조치에 처음으로 제재를 명시하고 핵실험 자제도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은 올해 들어 5번째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며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엔 제재 결의가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안보리가 언론 성명에서 제재 결의를 포함한다고 밝힌 것은 처음으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나 다른 조치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즉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러시아가 반발해 채택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대선을 이틀 앞둔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조금 전 자동소총이 등장하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1명과 테러 용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금 샹젤리제 대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중심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범인이 총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경찰관 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차량 한 대가 경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쐈고 곧바로 인근 상가로 도주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은 S급 요주의 관리 대상 인물로 처음부터 경찰이 범행 목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대테러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밤 관광객들로 붐비던 샹젤리제 거리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목격자들은 총격전이 크게 벌어졌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샹젤리제 일대의 교통과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도 우리 교민과 관광객 등의 샹젤리제 쪽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대선판에 다시 주적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이 다른 후보들의 타겟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시대 지난 색깔론이란 입장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오간 질문과 답변.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 후보는 색깔론 더 씌우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거 때가 돌아오니 또 색깔론 안보 장사가 다시 또 좌판을 깔았습니다. 국방백서의 주적이란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삭제됐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주적 용어 없앴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선대위 관계자가 안철수 후보를 갑철수라고 비하하는 네거티브 지침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보 후보가 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나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 홈페이지는 폭주하는 항의에 한때 마비됐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불안한 기족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등의 판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불안, 미흡, 갑질 등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하며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SNS 집중, 비공식적 메시지 확산을 하라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갑철수라는 등의 구체적 공격 문장의 사례까지 적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캠프의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만들고 공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지지자들이 그제 TV토론에서 문 후보를 공격했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 과도한 비방 메시지를 보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개성공단, 햇볕 정책 등 주로 외교안보 관련해 최근 몇 달에서 몇 년 사이 계속 입장을 바꿔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수 위장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에 안 후보 측은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란 입장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2012년 저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 햇볕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입장도 돌아섰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안 후보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덕목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분야의 입장 변화가 보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선은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여성 정책 방향 밝히고 홍준표 후보는 경북을 돌며 보수 표심을 단속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부산과 울산 방문할 예정이고 호남을 찾은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이 싫으면 안철수 말고 나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여성단체가 주최한 성평등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여성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고 강원도를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포항과 경주 등 경북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어제는 수도권을 돌며 보수층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울산과 부산 등을 돌며 영남 바닥 표심을 다집니다. 앞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집권 후 통합 내각 구상을 밝혔고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전거 유세단을 출범하며 완주 의지를 다집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생태 환경 공약을 발표하고 이른바 친환경 대통령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죠. 최규선 게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구속 집행정지 중 달아났던 최규선 씨가 보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어젯밤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이었던 지난 6일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도중 자취를 감춘 지 보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젯밤 9시쯤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최 씨를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사 돈 43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에 낸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최 씨를 불러 도주 배경과 이동 경로, 은신처 제공자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생각이냐를 두고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중국과 한반도 역사를 들었다며 기자에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 주석이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인지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곧바로 진위 파악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韩国民众不必为此感到担忧，我也没法证实，我也不掌握你刚才所提问的这个情况。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고유한 뿌리와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 중심적 견해를 반영한 트럼프의 경솔한 발언은 부주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 외국 지도자보다 미국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들에게 역사 수업을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 모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고 경고령을 내린 이후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등 불안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혜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정박해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치면 주일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로 주민들의 불안은 한층 커졌습니다. 結構自衛隊も多いので多分狙われたら困るなっていうのは本当にあります。 일본 외무성이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린 뒤 한국 방문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라연의 고등학교 3곳은 이번 달 서울, 경주, 부여행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에이메현 미스야마 시는 평택시와의 청소년 교류 계획을 철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政府の最大の責務というのは国民の皆さん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るこのことが責務でありますから 130여 곳에 달하는 주일 미군 시설 중 F-35B 전투기가 연일 출동 훈련을 하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가 북한의 첫 번째 표적이란 보도까지 나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미사일 공격 시 피난 수설을 안내하는 일본 정부 사이트는 북한의 도발이 우려됐던 지난 15일 하루 조회수만 45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한미 공군이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하고 주요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한미 공군의 연례 전투훈련인 맥스 썬더가 공중전력 100여 대, 병력 1,200여 명을 투입해 지난 14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을 가정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공중전을 벌이면서 적 전술을 격파하고 방공포와 레이더 등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집중 보강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가 참여해 적 항공기 항적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역의 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 U-2기도 투입돼 정보 수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양국 공군 수뇌부는 상대 전투기를 바꿔 타고 훈련을 지휘하면서 한반도 연합 방위 의지도 과시할 예정입니다. 유사시에는 강력한 에어파워로 전쟁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주 북한 인민군 창설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도발 위협이 짙어지는 가운데 맥스 썬더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북한은 위협이라면서도 잘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우한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가 북한은 현재 위협이라면서도 잘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far as North Korea is concerned, we are in very good shape. We're building our military rapidly. 트럼프는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치켜세웠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면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되돌려 보내졌고 중국의 다른 대북 조치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발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노력을 언급하던 도중 바로 두세 시간 전에 매우 드문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중국 측에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인지 북한 측에 이상 동향이 발견된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또 북한 김정은의 정신 상태가 안정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